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다른 나르시시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도취, 남들과 다른 존재라는 특권의식, 타인들로부터 끝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핍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아도취적 특성으로 인해 그들은 자녀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들 역시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녀의 훌륭한 점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때때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죠. 따라서 당신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지금부터 소개해야 할 내용들이 양육 단계에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특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이 영상 한 편만 보셔도 나르시시스트 가족의 전체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성격 장애가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부와 명예, 높은 사회적 지위,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 거창한 인맥,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등 자신의 우월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들은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에게 식량과도 같죠. 그들은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먹고 삽니다. 즉, 그들에게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부모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매우 다르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스테파니 도널드스는 자신의 책 나르시시스틱 패밀리에서 나르시시스트 가족은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한 입 깨물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반짝이는 빨간 사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근사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품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돋보이게 할 트로피나 장식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활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정의 자녀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선사하는 다른 가정의 부모들과는 달리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원하는 특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애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권의 성적을 얻거나 유명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꾸미거나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거창한 것들을 비롯하여 옷차림, 생김새, 집안일, 친구들, 걸음걸이, 말투, 양말 신는 방법 등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힘없고 조그만 아이가 발악하며 얻어야 하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당신을 자랑할 수 있을 때 또는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사람답게 대우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아이는 사랑과 관심보다는 비판과 훈육을 통해 양육됩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가지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이처럼 비수용적인 상황에서 자라난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항상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울이나 불안 또는 낮은 자존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녀의 독립적인 욕구와 감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주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며 부모에게 종속된 채로 성장합니다. 개성, 꿈, 희망, 욕구, 창의성, 자유 등은 아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존감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무엇 하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부모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양육 방식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주체성을 획득하려고 하면 그들은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도하여 당신의 독립 시도를 무산시키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요. 그들은 자신감 있고 확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의 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며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 할 경우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당신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는 것, 당신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행위들은 그들에게 도전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자신보다 아이가 뛰어날 경우 질투심 때문에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조종 전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죄책감 유발하기, 당신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기, 당신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기, 당신을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하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 재정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기, 그리고 비난과 깎아내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 같은 방법들로 당신의 저항을 진압하고 당신의 주체성을 꺾어버립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탓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핍된 공감 능력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녀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들에게 고민과 불만을 말해도 결국 이야기는 자녀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려움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당신이 아니라 주로 그들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부모로서 물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애정입니다. 공감 능력의 결핍 때문에 그들은 차가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사건을 토로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무슨 옛날 일 가지고 그러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을 향한 비판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 2차 가해가 이루어집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